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에 특정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간목하고 동 같은 것은 이제 가불목이 됩니다. 가불목. 보통 이것을 이제 비겁이라고 합니다. 비겁이라고 하고, 이 간목을 생해주는 성분이 바로 이제 수가 됩니다. 수생목이니까요. 임계수가 되는데 이걸 이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목이 생하는 구조가 바로 이제 목생화니까요. 이제 병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식상이 됩니다. 식상. 그리고 이제 간목이 극하는 성분이 바로 목극토니까요. 이제 무기토가 되는데 이게 재성이 됩니다. 재성. 그리고 이제 간목을 이제 간목을 극하는 성분을 이제 금금목, 경신금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이제 관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주가의 이런 구조입니다. 일간과 같은 성분을 비겁이라고 하고, 일간을 생하여 주는 성분을 이제 인성이라고 하고, 일간이 생하는 성분을 이제 식상이라고 하고, 일간이 극하는 성분을 이제 재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간을 극하는 성분을 이제 관성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주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주에 일간 간목인데, 일간이 간목, 목이 이제 일간인데요. 주변에 가불목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불목. 주변에 가불목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불목이 많게 되면 주변에 있는 토. 일단 천간으로만 보겠습니다. 무기토라는 토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토가 만약에 무토가 하나 있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주변에 일간의 간목인데 주변에 이렇게 되면 무인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인은 나올 수가 없고, 만약에 갑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변에 간목 일간 말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렇게 목이 많은데 토가 하나 있게 되면 토의 성분이 상당히 위태로워집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나무가 이 조그마한 땅에요.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나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가 지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토에 문제가 생기겠죠. 간목일간의 토는 재성이 됩니다. 재성. 보통 이러한 사주 구조를 군비쟁제, 군겁쟁제, 비견겁제가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의 재성을 갖고 쟁탈을 벌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군겁쟁제, 군비쟁제 이렇게 사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재성이 상당히 상태가 위태로워집니다. 건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토는 이제
위나 비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이러한 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또 토가 많으니까 또 토는 그 산성입니다. 알칼리가 아니고. 그래서 위산 과다나 뭐 위염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재성은 재물이잖아요. 재물 하나를 가지고 지금 주변의 비견 겁재들이 나도 갖겠다. 이렇게 하는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주는 상당히 돈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돈이 많을 확률이 적습니다. 어떠한 인자로 인해서 이 무토라는 재성이 생기기만 하면 일간 간목에게 오기 전에 벌써 이 분탈을 해가는 성분들이 많아서 주변 형제들, 주변 친구들에게 많이 돈이 빼앗길 수 있는 사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남자 사주에 여자도 되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일간 간목에게 오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또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러한 상황도 유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만났다가 이 무토라는 여자가 한번 만났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가 되게 되면은 결혼을 일찍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여자는 용모가 뛰어날까요? 아닐까요? 뛰어나겠죠. 왜냐하게 되면 이 무토라는 여자, 재성 여자 하나 이제 놔두고 주변에 이 벌떼들이 많이 이 꽃에, 이 무토라는 꽃이라는 그 여자의 벌떼들이 어마어마하게 실이 이렇게 달려드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상당히 용모가 예쁠 수가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목일간이 주변에 갑을목이 많으면, 목이 많으면 이 재성이라는 것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도 항상 주변에 이 갑목, 인목들이 상당히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러한 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무토 일간 입장에서, 갑목 일간 입장에서 무토는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갑목 일간이 무토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갑목, 갑인 뭐 이렇게 또 갑인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러한 사주는 없겠지만 일단 여기가 신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무토는 이 쉽게 이렇게 다른 인목에게 분탈되지를 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관이 있잖아요. 편관이긴 하지만 관이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을 충분히 이렇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이 간목이나 인목들이 쉽게 가져가는 그러한 성분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간 입장에서도 이 무토를 그전보다 이 신금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내 차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목 일간에 만약에 이 재성, 무기토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기토, 무토, 기토 이렇게 해가지고
갑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이 토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토의 성분들이 많습니다. 간목, 일간, 재다, 보통 이제 재다 신약한 사주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재성이 너무 많잖아요. 일간은 뿌리가 없고, 물론 이제 이러한 사주 구조는 방신운에 발복을 하게 됩니다. 방신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내 몸운입니다. 그러면 천간으로는 가불목운, 지지로는 임묘진운, 이 수많은 이 재성을 일간 간목이 근이 없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주변 천간으로는 가불목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변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힘이 돼주는 것이고, 이 지지로 임묘진운은 일간 간목의 근,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은 일간 간목이 지나가다가 뭐 길에 떨어져 있는, 길에 길 옆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금은 보화를 본 것인데, 그 금은 보화의 그 양이 일간 간목이 혼자서 가져올 수 없는 그러한 금은 보화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은 보화가 풀지 못한 어떤 금고에 이렇게 금은 보화가 가득 집어넣어서 있는 그러한 금고를 하나, 커다란 쇠로 된 커다란 상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열지를 못합니다. 집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뭐 부시든가 아니면 그 자물쇠를 열든가 해서 이제 그 금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 상자, 쇠로 만든 상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혼자 가져오지 못하는, 근이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간의 가불목은 나하고 같이 그 상자를 들어 올려서 같이 가져올 수 있는 친구나 동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가져올 수 있겠죠. 지지의 임묘진운은 내 체력이 좋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지의 인목이나 묘목이 들어와 가지고 내 그 사주의 근간이, 일간 간목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체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새로 만든 상자를 짊어져서 집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체력을 키우는 운이, 체력이 생기는 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다신약한 사주에서는 방신운이 좋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일단 이렇게 토의 기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수의 기운이 닫힙니다. 수의 기운, 임계수운이죠. 임계수의 성분이죠. 문서, 이렇게 재성이 많은 사주 구조는 문서가 쉽게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육친으로 봐도요, 육친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 재성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기운이잖아요. 육친으로. 그러면 이렇게 토가 많잖아요. 아버지가 한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임수나 개수는 엄마의 기운이잖아요. 어머니의 기운이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토국수, 이렇게 아버지의 기운이 많다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해지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간목일간이 주변에 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토가 쉽게 들어올 수 없듯이, 토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목한테 뺏기는 구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나한테 오기 전까지 연월을 거쳐서 일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서라는, 어머니라는 그 기운이 연월 일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연월에 있는 토의 기운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주 구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가 많은 사주는 돈복은 있을 수 있으나 문서복은 상당히 좀 약할 수가 있다. 인성에 문제가 생기는 사주 구조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일간이 만약에 주변에 관이 많아요. 간목일간이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이렇게 경금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관이 많은 사주네요. 금이 많은 사주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이 많다는 것은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목에 계속 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금의 성분은 일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성분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일간이 너무 지나친 구속과 간섭에 보통 이렇게 이 관은요, 육친으로는 이제 그 남자 사주에서는 자식이고 여자 사주에서는 이제 남편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운이 상당히 센 사주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 사주이게 되면 관살이 중중한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기운 상당히 이 편관은 약한 성분이 아닙니다. 관 중에서도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는데요. 편관은 상당히 일간을 적절히 컨트롤해주는 성분이 아니고 상당히 강력하게 지나치게 통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남자를 만나도 센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은데 이 센 남자가 주변에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일간 간목이 목의 기운이 상당히 다치는 것이고 목의 기운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은 간목은 이제 간목이 목의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일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자주 아프고 또 대인관계가 상당히 또 힘들 수 있고 밖에만 나가면 또 두들겨 맞으니까요. 상당히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히스테리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사주 구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주에 간목일간이 병정화가 많으면 관이 다치는 거고 임계수가 많으면 또 병정화가 많은 것이고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에 간목이 있는데 주변에 임계수가 많잖아요. 이렇게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고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주는 병정화라는 식상에 다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인성이 많게 되면 모자멸자 사주라고 하게 됩니다. 모자멸자. 어머니, 모가 이제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의 지나친 자애로운 성정으로 자식이 아무것도 못하고 도태되고 게을러지고 이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자멸자입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자애로운 성분. 어머니가 자꾸 챙겨주잖아요. 이렇게 수생목으로. 그리고 그 수는 식상을 간목의 병정화는 식상 아닙니까? 수국화로 식상을 꺼버려요. 그러면 간목이 식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간목이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거잖아요. 식상은.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수국화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목이 자녀라고 치게 되면 자식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엄마가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 입장에서, 간목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겠죠.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러한 성분이 바로 모자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이 사주에 임계수라는 인성이 많게 되면 식상이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식상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식상은 경금이라는 편관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식상이라는 성분을
엄마가 막아버리는 그러한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일간 간목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를 이제 모자멸자 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사주의 특정 성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